을 맞이했고 재작년에 소위 말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여성입니다. 인생 역전 같은 건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런 감사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니 2년이 흐른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곳 사연들을 자주 듣다가 저도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이라는 걸 써봅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고 친구들만 좋아해 늘 제가 걱정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 반면 딸은 그런 오빠 때문인지 어려서도 뭐든 저 혼자 알아서 하는 아이라 어디에 내놔도 흠잡히는 일이 없었어요. 게다가 애들 아빠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는데 딸은 아무런 원망도 없이 혼자 문제집을 끼고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명문대를 혼자의 힘으로 장학금까지 받으며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 저에게 딸아이는 고맙고 미안하고 또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세상은 공평한지 대견한 딸과 다르게 아들은 도통 군대를 다녀와서도 제 앞가림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딸아이가 대기업에 입사를 하자 축하는커녕 돈 버는 동생에게 용돈까지 탔으려고 하는 아들을 보면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모릅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제가 낳은 제 자식인데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새끼라고 그렇게 한심해도 오히려 그런 아들이라 저는 더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30을 훌쩍 넘겨도 누굴 만난다는 소리가 없더니 처음 직장이라는 곳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금방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 있는데 걔랑 결혼할까 봐. 뭐?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결혼을 해? 이제 막 벌기 시작했는데. 나는 능력 없어도 걔는 능력 있어. 나랑 같은 사무실 다니는데 다닌 지 3년 넘었고 부모님이 모두 공무원이래. 그래? 그래도 그렇지. 정말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걔가 그랬어? 그리고 그 집 부모님이 공무원이시면 더 허락받기 힘들 것 같은데? 뭐야, 엄마 친엄마 맞아? 이미 그쪽 부모님이 나 좋다고 하셨거든? 정말? 네 말이 사실이면 엄마야 감사한 일인데. 근데 정말이야? 정말이라고.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일 여자친구 데리고 올 테니까 직접 물어보던가. 그럼 되잖아. 아들은 제가 선뜻 믿지 못하자 억울한 듯 방방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았죠.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제 아들을 그렇게 괜찮은 집에서 선뜻 좋다고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은 정말로 여자친구라며 지금의 며느리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렇게 처음으로 며느리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표현이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다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아들의 말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기에 기회를 봐서 결혼 이야기를 슬쩍 물어봤는데요. 저기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아가씨네 부모님이 모두 공무원이시라고 하던데 정말 결혼 허락하신 게 맞아요? 나야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어머니,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영훈씨 싹싹하고 재밌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엔 아들이 없어서 영훈씨를 사위로 들이면 살가운 아들이 생긴 기분일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머,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내가 많이 감사하다고 전해줄래요? 엄마, 그런 말 좀 그만해. 누가 들으면 꼭 내가 하자이는 것 같잖아. 맞아요. 오히려 저는 영훈씨보다 어머님 직업이 더 마음에 걸렸는데 어머님은 그 생각은 전혀 안 하셨던 것 같네요. 내 직업이요? 저는 순간 뜨끔했어요. 제가 파출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부족한 건 아들뿐만이 아니었는데 저는 며느리의 말처럼 부족한 아들 걱정에 제 직업에 대한 다른 생각은 전혀 못했고 정작 며느리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정말 창피해서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딸은 곧 올케가 될 수도 있는 며느리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한마디 하기 시작했고 둘 사이에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말았었죠. 저기 초면에 죄송한데요. 그런 말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자식인 제가 기분이 상당히 나쁘네요. 다음부터는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여동생이 듣던 대로 한 성격 하나보네요. 저는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자꾸 영훈 씨를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 말이 좀 그랬나 봐요. 어머니, 저 다른 감정은 없어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워낙 속마음 숨기지 못하고 솔직한 편이라서요. 아니에요. 나야 우리 아들 좋다고 해주면 고맙죠. 그런데 이미 알겠지만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내가 우리 아들 딸 결혼할 때 쓰려고 붓는 적금이 있긴 한데 그냥 형편에 맞춰서 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 부분에서는 별 기대도 없으시니까요. 모르면 모를까 이미 다 알고 하는 결혼인데 그냥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데요,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 도움을 받을 거라서 친정 근처로 얻을까 하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저는 그때까지 제가 꽤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숨기는 걸 하지 못한다고 해도 자기 할 말 다 하는 예비 며느리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고 왜 같은 말도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며느리를 좋게 봐줄 수 없었는데 그놈의 아픈 손가락이 뭔지 부족한 제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며느리인지라 다른 불만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요. 옆에서 딸이 답답했는지 며느리와 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저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무슨 죄 지었어? 나는 오빠 여자친구라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말을 그렇게 생각 없이 해. 그래놓고 자기는 솔직한 거라고? 예의 없는 거랑 솔직한 거랑 구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만 열래. 네가 마음에 안 들면 어쩔 건데. 당사자들이 좋다고 하잖아. 엄마는 오히려 그래도 네 오빠가 처복은 있는 것 같아서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너면 몰라도 네 오빠는 평생 장가 못 가서 내가 끼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엄마 솔직히 걱정했는데 저렇게 괜찮은 집에서 좋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일단 저는 그렇게 결혼을 시키면 어느 정도 아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시켜놓고 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생겼죠. 그것 역시 며느리의 예의 없는 태도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제 딸은 그런 며느리를 한결같이 별로라며 웬만해서는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결혼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저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기로 했는데 딸이 그래도 제 생일이니 식구들이랑 함께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식당 예약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제 생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그래서 아들에게 연락을 했고 아들은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이상한 건 동생인 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메시지도 보내고 기다렸는데 메시지 확인은 하면서 답은 하지 않았고 저는 아들 내외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걱정이 되는 마음에 망설이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어머니. 너네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무 일 없는데요. 왜요? 아니, 영훈이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영미가 문자를 해도 답이 없다고 해서. 아, 아마 영훈 씨는 어머님이랑 아가씨 전화는 받지 않을 거예요. 뭐? 왜? 그게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민망한데 저는 저 빼고 영훈 씨가 어머님이든 아가씨든 통화하는 게 저만 왕따 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 나쁘다고 영훈 씨한테 말했거든요. 뭐라고? 나랑 영미는 네가 오히려 우리를 불편해할까 봐 배려한 건데 네가 그런 마음인 줄은 몰랐구나.
그럼 앞으로는 영훈이 말고 너한테 하면 되겠니? 영미한테도 그렇게 일러둘게. 아니 됐어요. 지금 어머니 기분 나쁘시다고 저한테 비꼬시는 거잖아요. 용건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만 한 통 주세요. 그리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상식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불쑥 전화하는 건 개념 없는 행동이라고 욕먹어요. 나도 너무 답답해서 어디 한번 물어나 보자. 너 빼고 아들한테 전화하는 건 너 왕따 시키는 거라고 싫어하고 그렇다고 너한테 전화하면 개념 없는 행동이라고 하니 그럼 아예 니들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소리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용건은 문자로 주시면 되죠. 굳이 꼭 통화를 해야 하나요? 저는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나중에라도 감정 상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서운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시간 지나면 제가 현명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말도 안 되는 궤변에 그만 화가 나서 알겠다고 다시는 니들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딸에게도 했는데 제가 아무리 말려도 딸이 화가 났는지 장문의 문자를 며느리에게 보냈다고 하더군요. 넌 뭐 굳이 그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 안 봐도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을 텐데. 자기가 용건 있으면 문자로 하라고 했다며. 그래서 할 말 문자로 보낸 건데 왜? 무슨 문제 있어? 그리고 엄마 생일이라고 말도 안 했지? 그야 그런 소리를 듣는데 생일이니 오라고 할 수 있어? 됐다 됐어. 무슨 대단한 날도 아닌데 그냥 너랑 나랑 미역국이나 끓여 먹고 말자. 싫어. 엄마가 그렇게 하면 새언니랑 오빠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뭐 와서 생일상을 차리라 그래? 아니면 대단히 비싼 선물을 사오라고 했어? 그냥 와서 같이 축하하고 밥 먹자는 건데 그 정도도 안 하면 그게 자식이야? 아, 나는 모르겠다. 네가 계속 그러니까 이젠 생일 같은 거 그냥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1년에 한 번 있는 날을. 됐고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뭐든 다 사줄게. 지금 생각해도 딸은 저에게 든든하고 참 고마운 존재예요. 하지만 며느리에겐 어쩌면 저보다도 더 신경 쓰이는 존재였고 그 장문의 문자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저녁 며느리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아들까지 데려와서는 저희 집에서 제 딸과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돌아갔어요. 아가씨,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내가 나이로 보나 서열로 보나 아가씨 윗사람인데 이 문자 뭐예요? 왜요? 제가 뭐 틀린 말이라도 보냈나요? 새언니 솔직한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는 솔직한 편이라고 하면서 남은 솔직하게 말하는 건 싫은가 보죠? 뭐예요? 아가씨는 지금 그게 솔직한 걸로 보여요? 이건 예의가 없는 거라고요. 내 말이요. 올케 언니가 저희 엄마한테 하는 행동은 솔직한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예요. 난 구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그리고 용건은 문자로 하고 전화하면 개념 없다는 소리가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예요? 아가씨가 시집을 안 가서 몰라서 하는 소리죠? 아가씨도 시집 가봐요. 시어머니 전화가 반가운가. 그리고 영 끊고 살자는 소리도 아닌데 뭘 그렇게 발끈해요? 저 어머님 생신 알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말 안 해도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개념 없는 문자를 받으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그만 진정해라. 영미가 도대체 뭐라고 보냈길래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니? 영미 너 핸드폰 가지고 와봐. 내가 네가 보낸 문자 좀 봐야겠다. 됐어요. 여기에 어머님이 끼는 것도 이상해요. 아무튼 아가씨, 내가 아가씨보다 윗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고 다음부터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그리고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우리 엄마도 올케 언니보다 윗사람이니 제발 조심 좀 하세요. 지금도 됐어요가 뭐예요? 나는 문자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욕을 쓴 것도 아니고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니까. 근데 올케 언니가 저한테 보낸 문자는 좀 그렇죠? 정말 한마디를 안 지네. 됐어요. 저 앞으로 시댁엔 절대 오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자기 선택해. 나야 자기 식구야.
뭐?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자기야, 난 당연히 자기지. 그럼 자기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식구들이랑 영 끊어. 안 그럼 나 자기랑 이혼할 거야. 이혼? 안 돼. 절대 안 돼. 알았어. 나는 무조건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말은 하지 마, 제발. 저는 며느리에게 쩔쩔매는 아들의 모습에 내내 꾹꾹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이 났고 그만 아들의 뒤통수를 3개 치고 말았는데요. 저의 그런 행동에 며느리가 더 많이 놀란 듯 토끼 눈을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 나도 너 같은 아들 없다고 생각할 테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행여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이제 아무 사이 아니니 연락하지 말고. 알겠니? 내 비록 부족한 너를 장가보낸 거라 할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지금 네 꼴을 보니 그냥 나도 아들 같은 거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다. 어머, 어머니, 지금 폭력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 식구들에게 정이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한 번도 폭력을 쓰신 적이 없어요. 이러니 제가 공무원인 저희 부모님하고 파출부인 어머니를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어머님 직업 저 다른 사람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어떻게 하고 많은 일 중에서 파출부 일을 하세요? 뭐? 내가 파출부라 너희한테 뭐 피해준 거 있니? 네, 어머님이 파출부라는 게 저희한테는 쪽팔리고 창피한 일이라 피해 주시는 거 맞아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올케 언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됐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아들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니 이제 두 분은 저희 집에서 나가시죠.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가택진입죄로 신고할게요. 아가씨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디 그래서 제대로 시집이나 가겠어요? 대기업 다니면 뭐해? 성격이 저렇게 꼬였는데. 자기야, 가자. 며느리와 한심한 아들은 그렇게 제 집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제 생일에도 문자 한 통 없이 지나갔는데 그렇게 1년 반이 지나자 저에게 아기 초음파 사진으로 보이는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제가 임신을 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씨 집안 손주인데 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솔직히 기분이 묘했어요. 어찌됐든 손주가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남남처럼 지내기로 한 사이니 달리 단문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나니 웬일로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누구시죠? 에이, 우리 어머니가 뒤끝이 장난 없구나. 제가 보낸 애기 초음파 사진 보셨죠? 그래, 봤다. 근데 뭐? 니들 나랑 영 끊고 살기로 한 거 아니냐? 그건 맞는데 손주는 손주잖아요. 어머님은 손주가 안 반가우세요? 됐고, 용건이 뭐야? 네가 용건도 없이 먼저 전화하래가 아니잖니? 눈치도 빠르시다. 그게요, 어머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요. 아직은 이르긴 한데 제가 애기 낳으면 혹시 파출부 그만두시고 애기 봐주실 수 있어요? 뭐라고? 너는 나랑 영 끊자고 하더니 애기 봐줄 사람 없어서 연락한 거야? 그럼 어떡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시고 저랑 그이는 맞벌인데 누군가는 애를 봐야 하잖아요. 나도 일한다. 내가 왜 니네들 애 본다고 하던 일을 그만두니? 그럼 니들이 돈 벌어서 내 월급만큼 맞춰줄 거야? 에휴, 네. 그깟 파출부 월급 저희가 맞춰드릴게요. 그럼 됐죠? 다른 애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인데 진짜 야박하시다. 아무튼 얘기 그렇게 된 걸로 알게요. 제가 지금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아, 아가씨한테는 애기 낳을 때까지 제가 전화했다는 거 말하지 말아주세요. 지난번에도 굳이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말을 전해서 그 사달이 난 거잖아요. 아셨죠? 저는 황당하고 불쾌한 며느리의 말에 한마디 쏘아붙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고 제가 너무 괘씸해 다시 전화를 걸려고 하자 영미 엄마 라며 제가 일하는 때 칼머니가 저를 부르셨고 저는 근무 시간이었기에 화를 눌러야 했는데요. 네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필요한 건 없고 잠깐 방으로 들어와. 내가 영미 엄마한테 줄 게 있어. 저는 할머니의 부름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할머님의 인연은
10년을 훌쩍 넘었는데 가족이 없으신 할머님이시라 제가 살뜰히 챙기다 보니 어느덧 고용관계를 넘어 진짜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게 되었어요. 영미 엄마, 이거 가져. 이게 뭔데요? 그리고 할머님이 자꾸 저한테 뭘 주시니까 딸이 뭐라고 해요. 왜? 지 엄마가 나한테 잘해서 내가 보너스 주는 건데 뭘 뭐라고 해? 보너스 치고 매번 많이 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뭔지는 모르지만 돈이면 저 안 받을래요. 저 할머님이 그동안 많이 챙겨주셔서 부자예요. 부자는 무슨, 부잔데 왜 여태 일을 그만 못 둬? 그리고 그 잘난 딸내미 혼자 안 치를 거야. 요즘 자식 결혼시키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저도 100번 1000번 치르고 싶죠. 지가 가야 말이지. 그리고 저희 딸 돈 잘 벌어요. 지가 벌어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 자꾸 뭐 주시는 거면 정말 괜찮아요. 참 사람 이상해. 준다는데 뭘 자꾸 됐다 그러는지. 그리고 그거 돈 아니야. 심부름이야. 김치국부터 마시기는. 심부름이요? 분명히 아까 저 가지라고. 그래, 심부름. 나 죽으면 그거 열어서 나 대신 하라는 심부름이야. 그러니 나 죽기 전에는 열지 마. 괜히 싫다고 도망갈라. 왜요? 그동안 잘해주신 거 이렇게 써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 영미 엄마도 알지만 내가 참 까탈스러웠잖아. 아무도 우리 집에 안 온다고 했는데 영미 엄마가 내 까다로운 비위 다 맞추고 가족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늙은이 생일이다 명절이다 챙겨주니까 만만해서 내가 그래. 알겠어요. 얼마든지 만만하게 생각하셔도 되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저 당장은 마음이 심란해서 심부름하기 싫어요. 왜? 아들 며느리 때문에? 아니지. 남남하자고 했잖아. 그럼 세상 편할 텐데 뭐. 뭐가 그렇게 심란해? 그러게요. 남이 애를 가진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심란할까요? 영미 엄마가 사람이 물러서 그래. 나 봐. 대나무처럼 꼿꼿하니까 주변에 영미 엄마 말고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도 자식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면 받아줘. 괜히 어차피 넘어갈 거 속만 끓인다. 나 참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손주 용돈 주게 보너스 좀 줄까? 됐어요. 태어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애를 봐달라고 하는데 저런 보너스 주겠다고 했더니 내 집 일 그만두겠다는 거야? 그건 싫다고 하려고요. 지들이 낳은 자식 지들이 알아서 해야죠. 근데 어쩌다 한 번씩은 불가피한 일이라면 할머님이 저 좀 봐주세요. 그래, 알겠어. 영미 엄마니까 봐주는 거야. 그거나 잘 보관해. 정말 중요한 게 들었으니까. 네, 알겠어요, 할머니. 저는 그렇게 할머님이 주신 서류 봉투를 가지고 심란한 마음으로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일찍 퇴근한 딸과 저녁을 먹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차서 며느리는 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도저히 속에만 담아둘 수는 없었죠. 저기 있잖아. 오빠 애기 생겼나 봐.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네 오빠가 전화했던? 전화는 무슨.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해. 카카오톡 보니까 애기 초음파 사진이 있더라고. 아, 엄마는 못 봤겠구나. 저는 그때도 지금도 옛날 구형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게다가 딸이 말하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건 하지도 않는데 딸은 그걸 통해서 아들네 소식을 간간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애기 생겼다고 연락하거나 그러면 엄마 절대 받지 마. 아니다. 이참에 그냥 차단해. 차단? 아휴,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리고 네 올케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긴 했는데 전화 왔었어. 뭐? 왜? 설마 애기 생겼다고 돈 달래? 아니, 그럼 뭐? 그냥 애기 생겼다고 알려준다고. 아, 여시 같은 거. 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깨? 엄마, 또 전화 오면 받지 마. 알겠어. 나도 애기 핑계로 그냥 넘어가는 꼴은 안 볼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정말이다. 그리고 엄마 화장대 위에 무슨 서류 봉투 같은 거 있던데 뭐야? 아, 그거 엄마 일하는 집 할머님이 맡겨두신 거야. 나중에 심부름 시키실 일이 있으시대. 심부름? 그나저나 나도 할머님 뵌 지도 오래됐는데 건강하시지? 보기에는 그래 보여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불안하지. 그래서 말이다, 영미야. 너 진짜 만나는 사람 없어? 엄마는 왜 얘기가 그렇게 튀어? 너 시집가면 엄마 그냥 할머님 댁에 들어가 있을까 하고 저녁 내내 할머님 걱정이 돼서.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건 오바야. 나도 할머님 좋아. 하지만 남들 보기에 이상한 말 나올 수 있어. 할머님이 가족도 없는데 부자시잖아. 그야 그렇지만 사람이 중요하지. 아무튼 너 만나는 사람 있으면 제발 시집 좀 가. 싫어. 난 돈 벌어서 우리 엄마랑 재미나게 살 거야. 그러다 노처녀로 늙어줄게. 끔찍한 소리 한다. 너 왜 그 썸 타는 남자 있잖아. 가끔 우리 집 앞에 너 데려다 주고 가는 놈. 놈? 엄마는 멀쩡한 사람한테 놈이라니. 왜? 네가 썸 타는 남자한테 놈이라고 하니까 화나냐? 아니거든. 사실 제 딸은요, 아닌 척해도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저는 일찌감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번번이 딸이 잡아떼서 매번 대화는 진전이 없었죠. 그러다 결국 며느리가 손주를 낳는 날이 되었어요. 너무 괘씸하게도 아들 며느리는 출산 전에 집에 한 번을 오지 않았는데 아기 낳으러 가는 날에는 저와 딸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 애 낳으러 가니까 병원으로 오라면서요. 딸은 거길 왜 가냐며 방방 뛴 모양인데 솔직히 저는 첫 손주라 아들 며느리는 몰라도 애기 얼굴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제가 그렇게 나오면 또 휘둘릴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나왔다며 아들 소녀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그 기뻐야 할 날에 저희 가족은 쌩쌩 찬바람만 불었답니다. 어머 웃겨. 연 끊고 지내자고 하더니 애를 우리 엄마한테 보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애는 안씨 집안 손녀예요. 그리고 제가 이미 벌써 어머님한테 얘기도 끝냈다고요. 어머님, 파출부 그만두실 거죠? 언제 그만두실 거예요? 그게 말이다. 너네가 정말로 내가 받던 월급을 줄 수 있는지 몰라서 선뜻 그만둔다는 말을 못했다. 나 참, 어머니, 저희가 하물며 그 돈백 정도 되는 어머님 월급을 못 맞춰드릴까요? 너 내가 돈백 번다고 누가 그러든? 예, 영미야, 너 엄마 방에 가서 엄마 월급 통장 좀 가져와라. 제 딸은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며 제 월급 통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며느리는 제가 받는 급여를 보더니 얼굴이 싹 굳어버렸는데요. 정말 어머님이 이렇게나 많이 받는다고요? 500만 원인데요? 그래, 내가 그 집 일을 오래 했어. 그래서 그 할머님이 그렇게나 매달 주신다. 어때? 니네 정말 나한테 그만큼씩 줄 수 있니? 엄마, 우리 월급 합쳐도 500이 안 돼. 우리가 영미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보아하니 오빠도 울케 언니도 엄마가 파출분이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정말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카카오톡 보니까 친정 식구들한테 엄청 잘하던데 애기도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해요. 공무원들 휴직계 자유롭게 쓰잖아요. 며느리는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는 다시는 아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제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물론 저라고 마음이 좋을 리는 없었지만 이미 어그러진 사이인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그 일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유독 잠이 오지 않는 새벽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발신자를 보니 할머니셨어요. 요 며칠 기력이 없고 약도 넘어가지 않는다며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셨는데 핸드폰에 할머님 번호가 뜨자마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119를 할머니 집으로 가게 하고 평소 다니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기로 했는데 저의 불길한 예감이 제발 엇나가길 빌고 또 빌었지만 할머님은 제가 도착했을 때
겨우겨우 숨을 내쉬더니 저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끝내 눈을 감고 마셨답니다. 저에게 내 심부름 잊지 않았지?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요. 저는 힘없이 떨어진 할머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냥 그 집 일을 하던 팥줄부인 저였지만 제 엄마가 또다시 돌아가신 듯 그렇게 슬퍼하며 몇 날 며칠을 울고 또 울었죠. 할머님은 고아였고 무조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젊었을 때부터 시장통에서 일수를 찍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어가며 악독하다는 비난을 견디며 그렇게 돈을 모으셨는데 막상 빈소가 차려지고 보니 그 빈소엔 저와 제 딸밖에는 없어서 그것도 마음 아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들 누리는 소소한 행복이나 추억 같은 건 하나도 없이 떠나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죠. 그리고 할머님의 바람대로 할머님의 수목장을 치르고 온 날, 저희 집엔 처음 보는 변호사 2명이 저와 제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 계시는 거죠? 제 딸은 한껏 경계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이 할머님 유산을 정리하는 변호사라며 신분증과 명함을 줬고 저와 딸은 그 변호사들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최순자 할머님께서 정옥자님에게 서류 봉투를 하나 주셨죠? 네, 당신이 떠나시면 심부름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것 좀 저희에게 주시겠어요? 네, 그걸 왜요? 할머님 심부름하고 상관이 있나요? 네, 그걸 저희가 처리해드려야 해서요. 저는 기력이 없어 달달 떨리는 다리로 고이고이 보관하던 서류를 그 변호사들에게 건넸어요. 그러자 그 봉투엔 통장과 토지며 건물들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었는데 평소 할머님이 예쁘다고 좋아하는 꽃무늬 편지 봉투 하나도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 편지 봉투는 제 거라며 한 변호사가 건네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어내려갔죠. 영미 엄마, 이제 이 심부름을 할 때가 된 것 같네. 그동안 고약한 노인네 수발드느라 고생이 많았지? 그래서 미안하고 고마워서 내가 마지막으로 크게 퇴직금 한턱 쏘려고 하네. 그동안 남편 없이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아. 그동안 착하고 성실하게 산 자네 복이야. 그러니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심부름 마다하지 말게나. 난 역시 자네가 만만해서 좋아. 덕분에 내 마지막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으니까요. 평소 뭐든 잘 따지고 말도 많은 제 딸도 그날은 저처럼 많이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변호사들에게 할머님이 보유한 재산을 듣고 차마 알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정옥자님, 여기에 도장 찍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요, 저는 할머님 자식도 아니고 이 많은 걸 제가 갖는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최순자 할머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워낙 욕심이 없으신 분이라 안 받을까봐 걱정이라고. 손모가지라도 꺾어서 지장이라도 찍으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차마 그렇게는 못합니다. 엄마, 할머님 심부름 해야지. 대신 우리가 할머님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하자. 평생 욕만 들었다고 하셨잖아. 우리가 하늘에선 고맙다는 말만 듣게 해드리자. 저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분에 넘치는 할머님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저와 딸은 할머님이 지내셨던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렇게 이사한 지 반년이 넘어가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며느리가 돌도 안 된 아이를 들쳐업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 저 얘기 들었어요. 듣고도 얼마나 기가 차던지. 소문이 진짜예요? 진짜건 가짜건 넌 여기 왜 왔니? 어머니, 저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어머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요, 저 한 번도 어머님이랑 영 끊을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 생겼을 때도
어머님한테 제가 먼저 연락드렸죠. 말은 바로 해야지. 너 애기 봐줄 사람 없어서 마지못해 나한테 연락한 거잖아. 그리고 니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 너 나한테 뭐라고 했니? 다시는 아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니 네가 들쳐업고 왔구나. 어머니 한순간에 벼락부자 됐다고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천륜이 끊는다고 끊겨요. 그냥 그때는 화나서 홧김에 한 말이죠.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애기도 태어나서 저희 넓은 아파트 가고 싶은데 어머님이 사주시면 저 진짜 어머님한테 잘할게요. 너는 돈 있으면 잘하고 돈 없으면 못하는 그런 애구나. 뭐 몰랐던 건 아니다. 네, 솔직히 맞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 다시는 가난해질 일 없으니 제가 평생 잘할게요. 그리고 아가씨보다 저희 로이 아빠가 장남인데 당연히 저희 먼저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세상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냥 원래대로 살던 대로 살자. 네가 그랬잖니? 며느리랑 시어머니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거라고. 난 이참에 너랑 아주 멀리 거리를 두고 살고 싶다. 내가 가진 거 전부 내 것이 아니야. 여기 살던 할머님이 부탁하고 가신 거지. 이 돈 다 쓸 곳이 있으니 너 기대하지 말고 영미 오기 전에 얼른 가. 영미 곧 결혼할 남자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 정말 너무하세요. 이렇게 저희를 버리실 거예요? 나중에 어머님 제사밥 차릴 사람은 저라고요. 차리지 마. 살아서도 못 얻어먹는 며느리 밥을 뭐하러 죽어서 먹겠니? 됐고 너는 네 새끼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네가 나한테 한 짓 네 새끼가 똑같이 한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세상 똑바로 살아. 어머님은 한 푼도 안 주시면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 말도 돈이나 주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저희한테도 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나도 너희한테 절대 가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니까 그만 가라. 소금이라도 한 줌 뿌려주랴. 저는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쿵 하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는데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그새 갔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났어요. 이러니 사람들이 늙으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구나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 저는 지금까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돌아가신 할머님 이름으로 기부를 합니다. 제 돈도 아니고 제 이름도 아닌데 기부를 하고 오는 날에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꼭 할머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썸만 타던 제 딸은 이제 얼마 후면 결혼을 해요. 그렇게 결혼은 안 한다고 하더니 야무지게 뱃속에 혼수까지 준비해서 시집을 가는 딸을 보니 이제야 비로소 제 역할을 마친 듯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어요. 또한 제가 괜찮다고 해도 혼자 남을 제가 쓸쓸할 것 같아며 딸과 사위는 제가 사는 근처로 신혼집을 마련했는데요. 누구랑 다르게 자기들 힘으로 결혼식부터 신혼살림까지 장만하는 딸 내외를 보면 그래도 제가 자식 보기에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에 또 한 번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딸과 사위 그리고 예쁜 손주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제 힘이 닿을 때까지 제가 받은 감사한 은혜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갚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할머님이 남겨준 귀한 시간, 누구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게 남은 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의 이 마음을 절대 잊지 않으면서요.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인생은 한 번쯤 살아볼 만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고 재미나는 인생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